안녕하세요. 피셔맨베스트 피셔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이 내용을 자주 설명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이 PCE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였습니다. 다시 내용을 보고 오세요 하면은 귀찮으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현재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글로벌 증시는 미국 정부 그리고 미 연준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일단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의 제조업, 소비, 고용 지표가 코로나 침체 이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승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소비, 고용 등을 전부 포함하고 여기에 교육이라든가 의료, 서비스 등 통계에 잡히기 힘든 이런 무형의 개인들의 실질 소비까지 전부가 포함되는 이런 조사 자료인 PCE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를 보면 그림과 같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한참 남아있다는 거죠. 실제 경제의 근간이 되는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게 바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 PCE 지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미국의 다우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보면요. 지난 4월 코로나 침체 이후 계속 상승을 해서 전 고점 수준에 다우지수는 다가 섰다가 다시 내려왔고 코스피는 전 고점 수준을 뛰어넘었다가 조금 내려오고 있죠. 그럼 주시장이 그동안 과도하게 올라 있었고 과열 상태였냐? 또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현재보다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미래의 가치를 가격에 미리 반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코로나가 조만간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실물 경제는 좀 느리게 회복을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더 먼저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주식시장의 이런 확신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 끝나간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럼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 유럽 등에서 경제 봉쇄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을 그동안 끌어올렸던 기대감이 불확실성으로 변했고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내리고 흔들리는 겁니다. 미국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는 최근 8만 명을 넘어서다가 최근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하루 7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다시 경제 봉쇄 조치가 시작됐고요. 이게 다른 주로 확산될 것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2주 전부터 이제 야간 통행 금지 이것만 하다가 29일이죠. 자정부터 앞으로 한 달간 외출 자제 및 음식점 등을 폐쇄하고 대학의 온라인 강의 등 추가 경제 봉쇄를 실시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11월 2일부터 앞으로 한 달간 전국적인 경제 봉쇄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움직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이게 더 중요한데 바로 미국이라는 국가입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 일별 신규 확진자가 4월보다 더 빠르게 급증하는 이런 상황이라도 대선 앞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봉쇄를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형편이죠. 왜냐하면 선거 전에 봉쇄를 다시 하면 트럼프 정부의 안일했던 코로나 대응이 문제가 되어 지지율이 그동안 떨어졌었던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대응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지난 4월에도 경험했듯이 미국 정부와 연준이 사정없이 달러를 찍어서 그냥 돈을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으로 5차 추가 부양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더 웃긴 건 하락하던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선 결과 발표 이후에도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5차 추가 부양의 합의가 11월에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대체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왜 소송전이 시작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동일한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미국 대선을 시나리오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바이든이 선거 표결일에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주식시장은 당연히 반등합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휩쓰는 블루 웨이브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2.2조 달러의 부양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트럼프가 승리하는 경우죠. 이 경우 역시 주식시장은 반등합니다. 현재 트럼프가 주장하는 1.8조의 부양책이 공화당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최우선 과제인 부양책을 먼저 처리한다고 트럼프가 공언해왔기 때문이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우려되는 거죠. 트럼프가 아주 근소한 표차로 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거는 경우인데요. 실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바이든이 미국 내 전체 지지율은 더 높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런데 미국은 간접선거 제도죠. 그래서 선거 인단을 누가 많이 확보했냐인데 선거 인단 20명의 펜실베니아 그리고 16명의 미시간, 조지아 등에서 바이든과 표차가 거의 크게 나지 않을 정도로 트럼프가 따라잡고 있습니다. 기존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런 주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주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박빙이 나오면서 선거 결과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왜 자세히 설명드렸냐면 지난 2000년대 조지 부시와 엘고어 후보가 대선에서 한판 붙었을 당시에 소송전이 있었고요. 거의 유사하게 시나리오가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자세히 풀어드렸고요. 2000년대 선거를 한번 보면요. 공화당의 조지 부시와 민주당의 엘고어가 선거에서 맞붙었는데 선거 결과는 부시가 27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요. 엘고어가 26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거의 박빙의 표차로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승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었습니다. 지금 그림의 우측 맨 아래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플로리다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항상 부동의 지지층이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경합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지 부시와 엘고어가 박빙의 상황에서 개표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25명을 가진 플로리다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상황에 처했던 거죠. 집계 결과 플로리다에서 근소한 표차로 부시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플로리다 주 법에 두 후보의 표차가 총 투표자가 당시에 600만 명이었거든요. 이 중에 0.5% 미만으로 표차가 나오면 굉장히 억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표를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계적인 재검표를 다시 했는데요. 어쨌든 조지 부시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전의 기계식 검표 결과와 확 다르게 324표밖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구멍을 뚫은 투표용지가 겹쳐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계가 잘 인식하지 못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엘고어 측은 굉장히 열받을 수밖에 없죠. 대통령 당선이 걸린 문제니까 정확하게 손으로 수검표를 하는 재검표를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수검표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애미 데이트 그리고 팜비치 나시유 지역에서 손으로 직접 하는 검표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의 주 법상에는 재검표 완료일이 7일이거든요. 7일 이내 이 세 가지 주에서 검표가 완료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이들 지역에서 수검표 연장 신청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플로리다의 주 국무장관이 공화당 소속의 캐서린 해리스라는 이분이었는데 이분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죠. 이때부터 지루한 법정 공박이 시작됩니다. 우선 플로리다 지방법원에서는 민주당의 엘고어의 손을 들어줍니다. 엘고어는 수검표 시한을 연장하고 제대로 된 검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했고요. 반면 공화당의 조지 부시 측에서는 어차피 기계로 재검표를 했는데 내가 승리를 했지 않냐. 그래서 7일 이내에 재검표가 완료되지 못했다면 이거는 재검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죠. 어쨌든 플로리다 법원에서는 엘고어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플로리다 전 지역에서 수검표를 완료해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고요. 반면에 공화당의 조지 부시는 여기에 불복하면서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연방 대법원은 조지 부시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수검표가 중단됐고요. 결국 조지 부시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럼 대법원 판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일단 선거의 기계식 검표가 끝난 게 11월 8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툼이 계속되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끝난 게 바로 11월 11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간 양당이 당선 문제만 가지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당시에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하나도 통과가 될 수 없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소송을 걸게 되면 정작 제일 중요한 5차 추가 부양책 논의는 지체될 수밖에 없고요. 통과가 나질 않겠죠. 한마디로 해당 기간에 정치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우편 투표 방식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죠. 근데 지금 우편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처럼 박빙의 승부수가 나올 경우 트럼프는 우편 투표를 이유로 무효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재검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겠죠. 결국 소송전은 항소의 과정을 거쳐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겠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최종 판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이든을 따라잡을수록 특히 결과가 박빙으로 나올수록 주시장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제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당장은 미국의 대선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대선 결과에서 트럼프가 박빙으로 지게 되면 소송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되면 소송까지 과거 사례로 살펴봤을 때 한 달 또는 그 이상이 걸리고 해당 기간에도 역시 주식시장은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등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 미 연방법원까지 갈 쯤이 돼서야 그때는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그때부터 증시가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이제 모두 정리가 되셨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